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께 퀴즈를 내볼게요. 퇴직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은 3초 안에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는 같은 말이다. 두 번째,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 세 번째, 퇴직금이나 임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당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잘 풀어보셨나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정답은 NO. 퇴직금 제도는 사내 예치된 자산으로 유동성이 자유롭지만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하고, 퇴직연금 제도는 사회 예치된 자산으로 유동성이 없지만 수급권 보호 면에서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 정답은 NO.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에 한하여 허용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경우에 따라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답은 NO.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날을 연기시킬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도입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65세 이상 노년 부양비 증가하면서 발생하였고 20년이라고 30년 이상 노후를 살아야 하는 시대, 즉 정년이 단축되면서 노후 기간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의 국민연금, 안정적인 생활보장의 퇴직연금, 여유로운 생활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즉 3층 복지제도 구축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적립과 지급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 확정기여, 개인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쉽게 다시 말하자면 확정급여는 회사 책임형, 확정기여 및 개인형은 개인 책임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회사 책임형 구조와 비슷한 퇴직금이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확정급여형의 지급금액은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형은 확정된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받는 형태로 근로자는 미리 퇴직급여를 정하고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급여의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적립금 운용 책임은 기업이 집니다. 연금은 55세 이상일 때 수령 가능하며 연금 지급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운용할 때 주식의 직접 투자와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제한되는데 이때 퇴직금을 결정하는 것은 최종 임금 수준이 되므로 임금 인상률이 높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확정기여형은 퇴직금과 운용수익률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A사원이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회사에서 매년 한 달치 월급을 A사원 명의로 된 퇴직연금 계좌로 넣어주면 본인이 이를 펀드 또는 예금 등으로 직접 운용한 뒤
퇴직 후에 일시금으로 찾거나 나눠받는 형식으로 예상 수익률이 임금 인상률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나 잦은 이직률이 있는 곳이거나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유리합니다. 개인형은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에 비해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연금저축의 경우는 최초 가입 시점에 10년 납 연금 수령은 55세부터 10년간 자동 수령식으로 가입 전에 미리 설계를 하는데 이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며 여유가 있으면 플러스 알파, 그렇지 않으면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령의 경우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해약 시에는 기타 소득세 16.5%를 과세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중 약 70% 이상이 안정적이라는 장점 때문에 확정급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임금 인상률보다 더 높다면 확정기여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으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소기업에 근무하거나 이직이 많을 경우는 확정기여형이 더 유리합니다. 반대로 근속연수가 길고 재정이 튼튼할 경우는 확정급여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DB에서 DC형으로 바꾸려면 퇴직연금 당시 노사 합의서를 확인해야 하는데 개별 전환이 불가능하도록 합의되어 있으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B회사는 C씨와 계약을 맺을 때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명목으로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B회사는 C씨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이란 말 그대로 고용 종료, 즉 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급여 청구권인 것인데 중간에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세법은 업무 무관 가지급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계약과는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담보대출 그리고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천재지변의 사유일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만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인출 사유로는 가입자의 사망, 부양가족 질병, 부상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요양, 해외 이주 등의 경우 연금 소득세 3.5에서 5.5%만 내고 중간에 인출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퇴직급여 충당액을 사회에 적립할 경우 손비 처리하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고 퇴직급여 부채 비율이 낮아짐으로 인해 재무 건전성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후 급여에 대해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기존엔 퇴직보험을 가입한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큰 손실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적인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퇴직금은 일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 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이며 4대 보험 가입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일시,
즉 입사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일 시인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뜻하며 사용자의 허락하에 휴직한 기간 역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간단하게 본다면 1일 평균 임금의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민원마당에 들어가서 임금 체불 진정을 클릭한 후 회원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진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피진정인, 즉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때 필요한 정보는 사업자 성명, 회사명, 회사 주소, 연락처 등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 진정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 입사일, 퇴직 여부, 제목,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